애널리스트 뻥튀기 리포트를 막는다. 어떻게 막는 걸까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있는 곳이 리서치 센터잖아요.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합니다. 주가 빠지는데도 목표가 높이고 매수하라고 하는 뻥튀기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는 페널티를 받고 개선 방안도 내놔야 한다. 매수하라는 뻥튀기 리포트. 이렇게 아예 대놓고 표현을 하네요. 유리한 보고서, 기업에만 유리한 보고서, 그리고 마케팅에 동원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안 좋은 리포트 썼다고 해가지고 탐방 금지시켜버리고 오히려 상장기업이 애널리스트한테 갑질하고 이런 상장사에도 페널티를 주겠다. 이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런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가불관계가 형성이 돼갖고 상장사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페널티 조항을 넣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리서치 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해가지고 외부 입김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독립적인 그리고 소신 있는 리포트를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게 관건이겠죠. 자, 보세요.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중에서 매도 의견 비중이 0.1%에 그친대요. 야, 0.1%에 그치는데 특정일에 매도 리포트가 몰려 나오는 건 참 이례적이긴 하네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그래서 당국은 애널리스트의 영업부서 지원을 금지하고, 그쵸, 영업이랑 연관돼 있으면 안 되죠. 자기가 쓰는데 그게 이제 이해관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좀 줄이는 것도, 영업 지원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고, 상장기업도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고, 애널리스트 독립성을 보장받아요. 대신 책임성이 강화되죠.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달성 순위가 공개되고, 주가가 지나치게 벌어진 이들은 지금 중립 매도 리포트 발간 실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아직 개선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제가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애널리스트가 진짜 대단했거든요. 이 정말 가면은 팔자 핀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진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되게 없어요. 인기가 진짜 없습니다. 보면은 업계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누가 오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냐? 옛날에 그 선망받는 직업으로 어떻게 다시 위상을 찾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단은 이 자체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유료화해도 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구축을 해야 돼요. 이 리포트나 이 보고서라고 하죠. 이거 자체를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고, 정말 좋은 양질의 보고서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저도 FM 가이드 들어가고 맨날 보거든요. 이거 보고서도 많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많이 찾아보는데, 지난번 리포트의 재탕 혹은 누구를 위해 발간됐는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알맹이 없는 리포트, 똑같은 리포트, 그리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리포트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리포트의 본질을 넘어서 애널리스트 본인의 사견과 감정을 싣는 리포트도 가끔 보입니다.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사견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원래 원칙은 이제 사실 보도잖아요. 거기에 사견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갖고 최대한 지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리포트는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들어가 있는 보고서. 그런데 거기에 본인의 사견과 감정을 싣는 리포트, 내가 기분 나쁜 게 리포트에 딱딱 들어가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죠. 리포트의 발간의 목적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리포트를 혹은 이제 센터가 발간하는 목적이 분명히 명확히 적혀 있잖아요. 리포트의 목적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잘하고 계셔요, 진짜. 제가 만난 분들 진짜 다 열심히 하고, 진짜 요즘에 환경이 좀 그래가지고 힘들고, 근데 일부가 그런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국에서도 꼬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뢰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목표 주가 맞춰놓고 목표 주가 정한 뒤에 그 안에 자료들을 짜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은 터무니없이 맞춰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목표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자료를 맞춘 뒤에 플러스,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갖고 5를 만들어서, 이게 5구나 라는 건데, 야, 이거는 5야 맞춰놓고선 더해봤더니 7 정도 나오면 다른 걸 낮춰갖고 맞추는 거예요. 평균치를. 이런 걸로 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 단기 주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리포트 발간되는 관행들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3개월 목표가, 6개월 목표가 이런 것만 나와요. 물론 3개월 뒤, 6개월 뒤도 중요하죠. 거기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중장기적인 업황에 대한 분석 체계적인 자료가 나오고, 일반 투자자들이 진짜 구하기 힘든 것들인데 이렇게 잘 나오는 곳들이 있다면 당연히 한 달에 돈 얼마 내고라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유료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보통 FN 가이드 가입 후에 리포트를 보는 건데 네이버 보던 개당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측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걸로 인한 수익은 거의 안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질의 리포트 만들어서 단가를 높이고 선순환을 만들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개선 방안들 이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독립성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보고서를 통한 영업과의 연결고리 다 끊어버리고 기업과의 관계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썼다고 하고 갑질당하지 않고 갑질당하는 거 막아주고, 그리고 갑질한 그런 관행 자체를 없애버리고, 상장 기업들에 대한 갑질을 당할 때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구제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스로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특히 일부 애널리스트 등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선행 매매하고 차명으로 갖다 붙이고 지가 써놓고 지가 매수해놓고 있고, 이런 일이 제로가 돼야 돼요. 야, 어떻게 해서 없이 가냐. 제로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선 0이 돼야 돼요. 0. 1도 안 돼요. 0이 돼야 돼요. 한 개라도 나오면 쟤들이 그렇지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0이 돼야 된다고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나 증권 금융 범죄와는 연관되지 말아야 됩니다.